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계인 전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면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전기를 좀 어려워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힘차게 전기 공부를 시작해보자고요. 오늘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찰 전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이 대전되는 방법인 정전기 유도 현상의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리 이해를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열심히 빗다 보면 플라스틱 빗에 머리카락이 자꾸 달라붙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플라스틱 빗과 머리카락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빗과 머리카락이 모두 전기를 띠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는 경우에 두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런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마찰하기 전에는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체가 마찰을 통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전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앞으로 제가 대전이란 말을 많이 쓸 텐데 그것은 전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도선에 흐르는 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한 곳에 정지해 있고 흐르지는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한 전기라는 의미로 정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전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이런 전기 현상에 대한 최초의 발견은 언제였을까요? 그 발견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전기를 발견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장식용 호박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은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전기에 대한 최초의 발견으로 기록에 남겨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8세기에 와서야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기라고 하는 영어가 electricit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호박을 뜻하는 일렉트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발견의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그 진실이 파헤쳐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물질은요.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데요.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알려면 이 원자의 구조부터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원자의 구조 같이 살펴볼까요? 원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운데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핵과 전자는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하는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뜻하는데요. 원자핵은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요. 웬만한 일로는 이것이 잘 이동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전자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도 잘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마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원자는 중성 상태의 원자입니다. 자, 중성 상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이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3개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전자는 모두 3개로 각각의 마이너스 전하를 합하면 3개라는 거죠. 즉, 이 원자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똑같습니다. 즉 플러스 전하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도 아닌 중성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전기적인 중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마찰 전에 이러한 전기적인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이동합니다. 어떤 물체는요, 자신의 전자를 마찰에 의해서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표시한 요 전자를 마찰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자핵은 그대로 있죠. 그럼 원자핵이 가진 플러스 전하는 그대로인데 전자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전자가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었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았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줄었으니까 결국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럴 때 우리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잃은 것이 아니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찰에 의해서 다른 물체로부터 전자를 얻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 전하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이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잃으면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외우면 어렵지만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두 물체가 각각 어떻게 전기를 띠게 되는지, 전하를 띠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유리막대와 명주원겁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두 물체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리막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마찰 전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막대는 현재 전기적인 중성 상태라는 거죠. 역시 명주원겁도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인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찰을 딱 하게 되면요, 두 물체 중에서 한 물체에 있는 전자가 마찰에 의해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 자, 요 두 전자가 이렇게 명주원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막대의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가 더 적어지겠죠. 그런데 명주원겁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원래 전자보다 더 전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막대는 전자를 잃게 돼요. 전자를 잃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명주원겁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보다 유리막대로부터 전자를 얻어왔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반드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찰 전기는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도로 유리막대도 중성, 명주원겁도 중성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전자를 얻은 명주원겁은 얻은 전자를 공기 중으로 빼앗기고요, 전자를 잃은 유리막대는 공기 중으로부터 전자를 다시 보충받습니다. 그러면 유리막대와 명주원겁이 다시 전기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대전되었던 물체가 전기를 잃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방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찰 전기를 띠게 된 물체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국 전기적인 중성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찰 전기의 발생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마찰에 의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물체는 반드시 플러스 전하로,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마찰 전기,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습기가 많은 여름보다는 건조한 겨울철이라는 거죠. 왜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마찰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바로 방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습기가 많을 때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찰 전기가 결국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유리막대와 명주원겁의 경우는 유리막대가 명주원겁으로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자를 항상 유리막대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물체와 마찰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얻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물체를 이용해서 마찰하면서 어떤 물체가 전자를 더 잘 잃고 얻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설명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물체를 마찰시켜서 어떤 물체가 더 플러스로 대전이 잘 되고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지를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을 바로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순서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왼쪽 털가죽 쪽이 플러스고요. 플라스틱 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기 쉽다는 거죠.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자를 잃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체일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체일수록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자를 얻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리막대가 있습니다. 이 유리막대를 명주원겁으로 마찰하는 경우에는요. 대전열을 딱 보시면 유리막대가 더 플러스 쪽에 가깝지요. 그럴 때는 유리막대가 플러스 전하로 명주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리막대를 털가죽으로 마찰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리막대이지만 이번에는 털가죽이 저 전자를 잃기 쉽지요. 털가죽이 플러스 대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물체라도 어떤 물체와 마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되는 전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더니 한 물체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다른 한 물체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된 대전된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전기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인력이라고 하지요. 즉, 서로 다른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 어떨까요? 플러스 전하를 띈 것끼리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끼리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밀어낼 척자를 써서 청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과 청력 두 종류의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대전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된 물체 사이에 같은 전기냐 다른 전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아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했을 때 마찰 전기를 띈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요. 금속의 경우는 마찰을 해도 전기를 잘 띠지 않습니다. 마찰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찰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을 전기를 띠게 하는, 대전시키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정전기 유도도 여러분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정전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일단 여러분이요. 상황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금속 막대가 필요합니다. 금속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금속 막대와 대전체가 있는데요. 이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가까이만 가져가는 겁니다. 딱 갖다 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금속 막대를 가만 보겠습니다. 금속 막대를 보면 역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똑같습니다. 정기적인 중성 상태라는 거죠.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이 전자는요,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쉽게 그 물체 안에서 이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물체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요. 밖으로도 잘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가지는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 전자의 경우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자유롭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혹은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유전자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금속 막대의 플러스 대전체를 딱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은 무겁거든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력을 받은 플러스 전하는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작고 가벼운 전자는 인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전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것은 괜찮고요. 멀리 있는 전자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가까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봐주세요, 여러분. 금속 막대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지만 전자가 이쪽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옴으로 인해서 이쪽은 플러스 전하가 더 강해졌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더 강해졌습니다. 금속 막대의 양쪽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 내에 있는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끌려오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 먼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금속은 대전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한번 가까이 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플러스 전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고 가벼운 마이너스 전하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를 멀리하려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내에 있는 전자 중에 대전체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멀리 밀려납니다. 이렇게 멀리 밀려나요. 멀리 밀려나면 금속 막대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플러스가 강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강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있던 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멀리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막대의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 막대의 양 끝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가만히 보시면 금속 막대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띄었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 유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전되지 않은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이 상황 잘 기억해 주세요. 그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의 금속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의 금속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게 됩니다. 이 전체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가 유도되지만 대전체를 멀리하면 전자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금속 막대는 원래 상태, 즉 대전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기 유도를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기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검전기인데요. 이 검전기의 원리도 역시 정전기 유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검전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71쪽에 있는 탐구활동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검전기의 용도와 171쪽에 있는 탐구활동을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검전기의 용도라고 했는데요. 검전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검전기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노란 대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검전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모양만 봐주세요. 검전기를 보시면 위에 넓적한 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이에요. 그 금속판 아래쪽에 보시면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막대 양쪽에는 얇은 금속 박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고무 마개고요. 또 유리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이에요.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물체이잖아요. 그래서 검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속판과 금속막대와 금속박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유리병 이런 것들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재료로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검전기를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금속판과 금속막대와 금속박일지라도 길다란 금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길다란 금속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검전기는 대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전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속판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고 금속박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서로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요. 만약에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검전기 전체를 길다란 금속 막대로 생각을 하시면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멀리 밀려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전자들이 밑으로 쭉 밀려가면서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이렇게 퍼져갑니다. 이렇게 퍼져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판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금속박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런데 이 금속박도 마이너스, 이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금속박끼리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던 그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즉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박이 벌어진다는 거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의 전자가 올라오면서 금속박이 둘 다 플러스로 대전되니까 청력에 의해서 또 벌어지겠죠. 즉 검전기에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금속박이 벌어지더라. 그것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체가 대전된 물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검전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검전기의 첫 번째 용도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벌어지지 않는지를 통해서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검전기 용도를 설명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이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만약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는데요. 이 대전체가 대전된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밀려나거나 끌려오는 전자의 개수가 많겠지요. 그러면 금속박은 더 많은 전하로 대전되기 때문에 더 큰 청력이 작용해서 더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어지긴 벌어지되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대전된 양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대전됐다는 건 모르지만 많이 대전됐는지 조금 대전됐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검전기 용도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검전기 용도를 설명드릴 텐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나 그림을 좀 봐주세요. 검전기를 보시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잘 보세요. 갖다가 댔습니다. 접촉시켜버렸습니다. 접촉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접촉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대전체에 있는 전자가 직접 이동해 옵니다. 직접 이동해 와서 우리 4개가 이동해 왔다고 합시다. 4개가 이동해 와서 검전기의 금속판에 2개, 금속박에 각각 1개씩 가서 총 4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대전체는 생각하지 마시고 금속판과 금속박만 봐주세요. 금속판은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겠죠. 금속박은 어떤가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금속박이 어떻게 되죠? 쫙 벌어집니다. 이 대전체를 치워도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면 검전기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여기 2개 갖다 놓았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대전됐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복잡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이루고 있는 중성을 이루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는 그리지 않았고요.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만 그려놓았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었던 금속박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진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요, 여기 있지 않고 밀려나겠죠. 이렇게 밀려납니다. 우리 2개만 밀어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1개, 이쪽으로 1개 가겠죠. 그럼 아까 마이너스 전화 2개였는데 3개가 됐습니다. 즉 마이너스 전화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안 그래도 청력 때문에 벌어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화를 더 많이 띠게 됐죠. 그럼 청력이 더 강해지니까 이렇게 바로
그 금속박이 벌어지겠죠. 자, 잘 보세요. 검전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금속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전자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전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금속박만 봐주세요. 플러스 전화 2개씩으로 대전됐었는데 하나씩을 뺏기니까 하나만 남습니다. 즉 대전된 전하의 양이 더 줄어들지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여러분 잘 보시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검전기의 용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조사할 수 있어요. 즉 검전기를 한 종류의 전하로 대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가까이 했더니 금속박이 벌어진다면 그 대전체는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요.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면 그 대전체는 검전기와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검전기의 세 가지 용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검전기 용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전기 유도를 기억하세요. 금속판과 금속막대와 금속박 전체를 금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잘 따져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우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검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딱 갖다 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검전기를 플러스 전하로도 대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재 191쪽에 있는 탐구활동입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191쪽 탐구 내용에서 보면 일단 검전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검전기를 그렸는데요. 요게 지금 금속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속 막대고요. 금속 박입니다. 현재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무엇을 갖다 댔냐면요. 모직 헝겊으로 문지른 유리막대를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습니다. 모직 헝겊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면 이것은 바로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다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니까 이 검전기의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벌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냐면요. 위쪽은 플러스로 대전되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더 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딱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바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합니다. 뭐라냐면 이쪽 한쪽 끝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전기의 금속박에 있던 이 전자들이 금속 막대를 통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손가락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딱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박이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죠.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는데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금속박이 플러스를 띠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검전기만 딱 볼까요? 금속판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금속박도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전기 전체가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두 개, 대전체와 손가락을 다 치우게 되면 검전기 전체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어떤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면 그 대전체는 플러스 대전체고요. 만약에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면 대전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제 설명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요. 잠시만 쉬어가는 의미로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암페어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전류의 단위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3학년 때 공부하게 될 때 암페어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아마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에 바로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찰전기의 발생 원리와 정적이 유도에 대한 설명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192쪽에서 193쪽까지 펼쳤을 때 모두가 다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풀어보실 문제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7번까지 문제인데 그중에 6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6번을 제외한 문제가 바로 오늘 공부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몇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2번,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다음은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물체가 대전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대전열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대전열을 딱 봤더니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순서로 딱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문제가 무엇일까요? 2번 물체는 다른 물체와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는 어느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문제에서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의 줄을 좀 그어보세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로 대전됩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됩니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전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전열 중에서 어느 쪽을 보셔야 되냐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쪽, 즉 왼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기 쉽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기 쉽다는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물체일수록 전자를 가장 잃기 쉽다는 거예요. 즉 유리보다는 털가죽이 더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는 대전열의 가장 왼쪽에 있는 물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털가죽이 되어야 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를 가장 얻기 쉬운 물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 두 개를 나란히 두고 털가죽으로 각각 문질렀습니다. 즉 고무풍선 두 개를 이쪽 고무풍선도 털가죽으로 문지르고 이쪽 고무풍선도 털가죽으로 문질렀다는 것이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고무풍선과 털가죽이잖아요. 그럼 대전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입니다. 그러면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될 거고요.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것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왼쪽 고무풍선도 털가죽으로 마찰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고요. 털가죽은 플러스입니다. 이쪽 고무풍선도 역시 털가죽으로 마찰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보기 기억번.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대전열에 의하면 털가죽이 더 왼쪽에 있는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이죠. 그렇다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 니은입니다. 고무풍선은 전자를 잃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전자를 잃게 되면 원래 있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강해지는 거니까 전자를 잃는 물체는 바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물체입니다. 그렇다면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는 것은 전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 되겠죠?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디귿 볼까요? 두 고무풍선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한다? 고무풍선은 각각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습니다. 즉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었어요. 같은 전하,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는 서로를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지요. 이런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합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럼 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검전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바로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털가죽에 문지른 유리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바르게 표현한 그림은 했어요. 털가죽에 문지른 유리막대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까?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림으로 가볼까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입니다. 거기에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금속판은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속 박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대전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금속박이 벌어져 있으면서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되어야 하겠죠. 자, 선택지에서 쭉 찾아보세요. 몇 번이 맞는 답일까요? 바로 2번이 맞는 답인 거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실력 키우기 7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유도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금속공 A, B를 서로 붙여놓고 털가죽으로 문지른 유리막대를 가까이 한 후 금속공 A, B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유리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유리막대 마이너스 기억하시면서 그림 볼까요? 자, 왼쪽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유리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속 공 A, B를 보시면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땐 이 전체를 금속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B는 대전체에 가까운 쪽이니까 플러스로 대전될 것이고요. A는 금속 유리막대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A와 B를 뚝 떼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B는 플러스를 띄고 A는 마이너스를 띄는데 골고루 플러스를 띄게 되고 A는 골고루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즉 A와 B가 서로 다른 전기를 띄게 되는 것이죠. 자, 설명 한번 볼게요. 기억입니다. B에 있는 전자가 A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지금 이쪽 B에 있던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번 A에 있던 원자핵이 B로 이동한다? 방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지요. 다음 디귿입니다.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맞는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기억을 고르셔야 하겠네요. 오늘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만 아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의 중요한 3가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찰 전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 정전기 유도도 역시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흐르는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류라고 하고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복습 필요한 거 잘 아시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